외국어대학교 한국어 다문화학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겨울 방학 동안에 전공 체험 캠프라고 그래서 신편입생들을 위한 맛보기 캠프, 재학생들을 위한 좀 더 전공 심화, 졸업생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는 그런 릴레이트 강을 9주차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벌써 5주차 수업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BTS의 그 동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그 교재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했었는데 사실 요번 주는 권순지 선생님께서 지난 2회차, 3회차에 이어서 한국어의 비슷한 문법들을 묶어서 이것들은 어떠한 유사한 특징들이 있는지 개별의 어떤 문법들의 특징, 그냥 그것들의 제약, 어떤 제약들이 있는지를 수업을 지금 권순지 선생님 입장에서는 세 번째 수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권순지 선생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한국어 다문학과의 튜터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계시고요. 서경대 또 저희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수업을 또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소개를 드린 권순지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문법 기능은 대조 기능인데요. 대조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서로 대조하다 상반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겠죠. 문법 기능인데요. 그러면 오늘 볼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살펴보는 것처럼 대조 기능을 가진 연결 어미 및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고 크게 세 가지 대조 기능을 가진 연결 어미를 살펴볼 텐데요. 지만, 은대, 는대, 은하 이렇게 세 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만은 보통 1급에서 나오고 은대, 는대는 2급에서 많이 나오고요. 은하는 4급이나 5급에서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어떤 특징들과 제약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씩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대조 의미 기능을 가진 연결 어미나 표현들이 있는데요. 연결 어미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어미라고 했었죠. 그리고 문법 표현이라는 것은 읊는 반면에를 보시면 하나의 문법 요소가 어미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읊는 관형사형 어미에 반면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 거기에 조사애가 붙었죠. 그런데 읊는 반면에 전체가 대조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문법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조에는 이렇게 연결어미와 문법 표현 등 해서 8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만을 보시면은 예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화는 편하지만 구두는 불편해요. 은대, 는대, 형은 키가 큰데 동생은 키가 작아요. 은하, 그 나라는 면적은 넓으나 인구는 적은 편이다. 반면에 그 지역은 집값이 싼 반면에 교통이 불편하다. 은는 대신에 그 식당은 비싼 대신에 맛이 좋다. 은는가 하면 조기 교육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의대 돈은 있으되 쓸 시간이 없다. 고도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대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연결어미나 문법 표현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지만과 읊는데, 은하 이렇게 세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쭉 학습자 오류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아침은 안 먹는데 저녁은 먹읍시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오류를 잘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자체가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류는 흔히 나타나는 오류는 아니고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영어는 잘하지만 수학은 못합니다를 선생님들께서 대조를 가르칠 때, 지만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서 놓쳤을 경우에는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 되지만 가르친 직후에 이런 오류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시제 선언말 어미 사용 오류는 정말 빈번하게 나타나요. 가르쳤는데도 나타나고 가르치자마자 연습 문제를 풀면서도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선언말 어미랑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은 반면에, 은 반면에 같은 대조 표현 같은 경우에는 보통 4급이나 5급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그리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은 또는 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과거는 던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형사형 어미는 고급이 돼서도 계속 틀리는 부분이에요. 전에 저희가 수업할 때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초급 어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고급 어휘로 갈수록 이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몰라서 틀릴 때도 있고요. 알면서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류 수정을 하시다 보면은 자주 보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목적과 이유를 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은하 같은 경우에는 지만 학생들 머릿속에는 지만이 정말 크게 자리 잡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만을 틀리게 사용하는 학생들이 없는데 은하가 지만하고 비슷한 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고급 문법을 한번 사용하고 싶으면 지만 자리에 은하를 넣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발표할 때나 쓸 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류를 체크하는 포인트 5개를 이야기했었죠. 주어 제약, 그 다음 선행 용언, 그 어미 앞에 오는 용언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또는 두 개가 같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선어말 어미 제약, 아까 시제 선어말 어미 이야기했었죠. 어시나 get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부정형 정보, 어미 앞에 부정형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후행절 정보, 그래서 뒤에 오는 문장의 유형이 명령문인지 청유문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셔야 되고, 후행절 정보에는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느라고 이야기할 때 느라고는 그 뒷부분에 밤새 시험 공부하느라고 너무 피곤해요. 이럴 때 후행절에 피곤하다. 당연히 긍정문이죠. 그런데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후행절에 부정적인 의미가 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어요. 지금 저희가 표현들은 살펴보지 않고 어미들만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제약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표현에서만 나타나고 어미에서는 나타나지 않겠죠. 관형사라는 것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쁜 아이, 그럴 때 예쁜 이런 것들이 관형사형 어미에 해당하는데 예쁘다의 은 이런 것들을 붙이는 게 관형사형 어미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틀리는 학생들은 고급에서도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만과 는대 같은 경우에는 1급과 2급에서 제시가 되는데 대부분의 교재에서 지만은 1급 또는 2급의 아주 초반, 그리고 는대 같은 경우도 2급에서 제시가 되고요. 은하는 보통 4급 또는 5급, 그리고 은 대신에 은 반면에 이것도 4급 정도에서 보통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은가 하면 의대는 안 나타나는 교재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항상 그렇듯이 초급에 있는 문법들과 중급에 있는 문법을 살펴볼 텐데요. 지만과 은대, 는대, 은하 이렇게 3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급에서 나오는 가장 쉬운 문법 연결 어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시면서 선생님들이 어렵다는 생각은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어 제약, 선행 용언 제약, 선어말 어미 제약, 부정형 정보, 후행절 정보를 쭉 보시면 모두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가르치기도 쉽고 의미 기능도 너무 명확하게 대조이기 때문에 1급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문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4급에 가면은 추가 정보를 제공할 때도 지만이 사용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주어 제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에는 제약이 없다고 했었죠. 근데 저희가 주어 제약을 살펴볼 때는 항상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선행절, 앞에 있는 문장과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에 주어가 같아야 하는지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1인칭과 2, 3인칭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빵을 먹지만 동생은 밥을 먹어요. 동생은 수학을 잘하지만 저는 수학을 못해요. 기숙사는 작지만 깨끗해요. 이것처럼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그리고 1인칭도 되고 3인칭도 되고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저희가 유정명사, 무정명사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만 되는 것이 있다고 했었죠. 저희가 목적에 으러 가다 할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빵을 사러 시장에 가다 이럴 때는 살아있는 것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유정명사만 주어가 된다 이런 제약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만 같은 경우에는 유정명사, 살아있는 명사나 무정명사, 살아있지 않은 것들도 모두 주어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제약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처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어 제약이 없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앞에 누가 빵 먹어요? 제가 먹어요. 누가 밥 먹어요? 동생이 먹어요. 달라요.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말을 안 해줘도 오류를 안 만들어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오류를 만들지 않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5가지 제약을 위주로 살펴보잖아요. 근데 이 5가지를 학생들한테 다 설명하면 학생들은 한국어가 어렵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어 제약 전혀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희가 교육 방안을 배우기 전에 먼저 배우는 부분들은 그냥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나는 체계적으로 설명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자, 그럼 선행용언 제약을 볼게요. 선행용언이라는 것은 동사랑 형용사가 이 어미와 결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베트남은 요즘 덥지만 한국은 추워요. 덥지만 형용사가 결합되어 있고요. 저는 한국에 살지만 가족은 일본에 살아요. 이렇게 동사, 살다와도 결합이 되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가 모두 결합이 되기 때문에 제약이 없어요. 저희가 느라고 같은 경우에는 동사만 결합한다는 제약이 있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동사가 아니면은 안 된다고 했었어요. 제가 아프느라고 학교에 못 갔어요. 이런 문장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지만 같은 경우에는 동사, 형용사가 모두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선어말 어미 제약, 선어말 어미라는 표현을 써주시니까 윤 교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잘 잊어버리기 쉬운 문법 용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선어말 어미는 at이나 get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at과 get이 결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날씨가 춥겠지만 다음 주는 따뜻할 거예요. 음식은 맛있었지만 너무 비쌌어요. 너는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알아.
어제 서울에는 눈이 내렸지만 부산에는 비가 내렸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get과 ot이 결합이 되죠. 그런데 제가 get은 학생들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저도 이 문장을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만에 저희가 get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넣는 문장들은 제가 그냥 막 만들었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교재들 모두 살펴보고 나와 있는 문장들을 넣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get을 찾는 데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그것처럼 get과는 잘 사용되지가 않지만 at은 아주 잘 사용되는 데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비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서울에서는 눈이 내리지만 부산에는 비가 내렸어요. 이 문장이 내리지만 선어말 어미가 없기 때문에 비문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정말 이 비문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어제라는 말이 있으면 학생들이 당연히 결합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국어 연결어미 중에는 어제라는 과거가 왔지만 연결어미, 선어말 어미 과 결합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것은 결합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나는 사과를 먹고 유미는 바나나를 먹었어요. 나는 사과를 먹었고 유미는 바나나를 먹었어요. 고 같은 경우에는 고의 의미가 두 개 있다라는 거는 아시나요? 여기서 돌발 퀴즈를 드릴게요. 이건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커피 쿠폰이 좀 남긴 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커피 쿠폰을 걸고 고의 의미 두 가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유정. 윤주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고가 이유는 시간 관계에서도 사용되고 나열 병렬에서도 사용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생각보다 정말 정답들이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고는 나열의 고와 시간 순서의 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열의 고, 그러면 한국어 교실에서 뭘 공부해요? 그럼 뭐 해요? 그럼 쓰고 읽고 듣고 말해요. 이렇게 할 때는 순서가 아니잖아요. 나열의 고예요. 그냥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나열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뭐 했어요? 텔레비전 보고 샤워했어요. 이럴 때는 순서잖아요. 그럴 때는 순서의 고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사과를 먹고 유미는 바나나를 먹었어요. 이럴 때는 나열의 고거든요. 나열의 고에서는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돼도 괜찮고요. 사용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두 개 다 정문이에요.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순서의 고가 되면 나는 텔레비전을 받고 샤워를 했어요. 이럴 때 순서의 고가 되면은 시제 선어말 어미는 올 수 없어요. 결합할 수 없다. 이것을 오히려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과거인데도 ot이 사용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실제로 교육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눈이 내리지만이라고 쓰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정형 정보를 보시면 이제 베트남에는 눈이 안 오지만 한국에는 눈이 많이 와요. 이럴 때 안 오지만 안 가능하죠. 영어 시험은 못 봤지만 수학 시험은 잘 봤어요. 못 이런 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과 못이 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안, 못 쓸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금까지 제가 본 경우로는 오류를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 후행절 정보도 제약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문을 열었지만 일요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이것은 평서문이었었죠. 그냥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요. 토요일에는 문을 열지만 일요일에는 문을 닫습니까? 질문하고 있죠. 의문문. 토요일에는 문을 열지만 일요일에는 문을 닫으십시오. 이럴 때 명령문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문을 열지만 일요일에는 문을 닫읍시다. 이렇게 청유문, 우리 같이 문을 닫읍시다. 이때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학생들에게 가르치실 때 제약이 모두 없기 때문에 충분히 편히 가르치실 수가 있고 의미 기능도 대조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편하게 수업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제 선언할 어미 엇이 온다라는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지만의 세부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이거 아마 제가 책을 드리는 걸로 해놨을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만이 대조의 의미이기는 하지만 아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씩 달라요. 한번 볼게요. 문장. 형은 키가 크지만 동생은 키가 작아요. 그 식당은 싸지만 맛이 좋아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아직 잘 못해요. 영어도 잘하지만 수학도 아주 잘해요. 자, 이 중에서 영어도 잘하지만 수학도 아주 잘해요. 이것은 세부 기능, 아까 설명을 했었죠. 추가적인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그러면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 조금 어려워서 네, 그래도 너무 유사하게 잘 해주셨어요. 형은 키가 크지만 동생은 키가 작아요.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식당은 비싸지만 맛이 좋아요는 문법 책에는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보상이라는 단어가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 좋고 뒤에 나쁘고 그래서 앞에는 좋은 이야기, 뒤에는 나쁜 이야기. 그 친구는 얼굴은 예쁘지만 성격은 나빠. 이럴 때 두 개, 하나는 좋은 이야기, 뒤에는 나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잘 해야지. 이게 예상되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났을 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아직 잘 못해요. 이럴 때 지만을 사용해요. 그래서 지만을 세부적인 의미로 나누면 이렇게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지만은 1급에서 가르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1급에서 이 세부 의미를 모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제가 4번째 문장에 추가 정보를 제시하는 지만 같은 경우에는 3, 4급의 읽기 텍스트에는 등장하지만 문법 항목으로 가르치는 책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읽기 텍스트에 나왔을 때 그냥 그때 3, 4급 정도가 되면 학생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만의 기능 중에 이런 게 하나 더 있다라고 쓱 이야기해 주시면 학생들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1급에서 가르치실 때는 앞뒤 내용이 상반되거나 하나가 좋고 하나가 나쁘거나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이건 의미가 달라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제시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은대, 는대 말씀드릴게요. 자, 은대, 는대 같은 경우에도 제약이 모두 없고 후행절 정보에서만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유문과 명령문에서는 사용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시면 되지만 학생들이 청유문과 명령문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쓰기 숙제를 시켜도 잘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말하기를 시켜도 잘 사용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오류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류가 나타나면 그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주어 제약 이 부분은 보시면 아까 제가 지만을 그냥 는데 은대로만 바꿔놨어요. 그러면 여기 똑같은 문장들이에요. 여기도 그렇고요. 똑같은 문장들을 지만을 은대 는대로만 바꿨거든요.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은대 는대는 지만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빨리 읽고 진행할게요. 저는 빵을 먹는데 동생은 밥을 먹어요. 동생은 수학을 잘하는데 저는 수학을 못해요. 기숙사는 작은데 깨끗해요. 베트남은 요즘 더운데 한국은 추워요. 저는 한국에 사는데 가족은 일본에 살아요. 음식은 맛있었는데 너무 비쌌어요. 영어는 잘 하겠는데 수학은 못하겠어. 어제 서울에는 눈이 내렸는데 부산에는 비가 내렸어요. 똑같은 문장들을 지만을 은대, 는대로 바꿨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선어말 어미 제약에 결합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결합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설명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부정형 정보도 보시면 아까 나왔던 문장을 은대 는대로 바꾼 거예요. 베트남엔 눈이 안 오는데 한국에는 눈이 많이 와요. 영어 시험은 못 봤는데 수학 시험은 잘 봤어요. 이렇게 지만을 바꿔서 은대 는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청유문 결합을 한번 볼게요. 청유문, 명령문은 결합되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은 자, 위에 있는 두 문장은 괜찮고 토요일에는 문을 여는데 일요일에는 문을 닫으십시오. 토요일에는 문을 여는데 일요일에는 문을 닫읍시다. 이것은 은대, 는대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이런 오류문은 만들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후행절 정보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왜 비문이 아닐까요? 이야기해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은대, 는대가 대조의 의미도 있지만 상황 설명, 배경 설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영화 봅시다. 왜요? 내가 티켓이 있는데 같이 영화 봅시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 같이 영화 보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청유나 명령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지 배경 설명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같이 밥 먹자 이야기하면서 나 원래 아침 안 먹는데 설명하는 거예요. 배경 설명. 근데 오늘은 너랑 먹고 싶어. 같이 밥 먹자. 네, 그래서 뒤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이 기능이 대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배경 설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문이 아니에요. 은하는 보통 4급이나 5급에서 제시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격식체이고 문어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약은 이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주어 제약 이렇게 문장들을 보시면 문어체 문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어휘들이 어려워져요. 물건값은 싸나 교통비가 비싸다.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셨으나 지금은 찬성하신다. 나는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으나 기쁘지 않았다. 이렇게 주어 제약은 없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학생들에게 제시될 때도 문장들은 어려워져요. 이미 중급의 후반 내지는 고급의 초반이기 때문에 네, 쉬운 문장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 급에 맞는 문장들을 제시해 주는 게 좋거든요. 이 휴대폰은 편리하나 가격이 비싸다. 동생은 노래를 잘 부르나 나는 잘 부르지 못한다. 편리하다는 형용사고 부르다는 동사니까 선행용언 제약도 없고요. 어제는 날씨가 좋았으나 오늘은 날씨가 흐리다. 그런데 여기 어제는 날씨가 좋으나 오늘은 날씨가 흐리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제 선어말 어미, 앗, 엇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신 것처럼 대조에 해당하는 문법 3개는 시제 선어말 어미를 모두 결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새벽까지 공부하겠으나, 오늘은 새벽까지 공부하겠으나 내일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이 문장도 제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게스나도 생각보다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합될 수도 있어요. 부정형 정보 또 보시면 베트남에는 눈이 안 오나 한국에는 눈이 많이 온다. 영어 시험은 못 봤으나 수학 시험은 잘 봤다. 이거는 아까 지만과 은대는대 할 때도 제시됐던 문장인데 뒷부분만 문어체로 바꿨죠. 문어체로 바꾸기만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 다음 것들 보시면 제약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문을 열었으나 일요일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토요일에는 문을 열었으나 일요일에는 문을 닫았으니까 토요일에는 문을 열었으나 일요일에는 문을 닫으십시오. 토요일에는 문을 열었으나 일요일에는 문을 닫읍시다. 이것들이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학생들에게 대조는 학생들도 쉽고 선생님들도 쉽게 하고 여기 은대 는대에서 청유문과 명령문에서 안 된다라는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은 여기서 오류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따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참고 문헌 5권 여기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다른 문법 항목들도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뭐가 될까? 이제 한 번 더 우리말로 강의는 선생님께서 잘 해주셨고 우리말로 정의하면 오늘의 강의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1분 요약으로 선생님들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목소리로 한번 1분 요약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연결어미를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대조, 키워드가 그거예요. 대조다. 대조다. 대조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셨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용어로 머릿속에 있는 거는 대조야. 무언가를 A와 B는 그의 차이점을 대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 학생들한테 대조라는 표현을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A하고 B하고 어떻게?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A와 B의 차이, 그 대조를 한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다르냐고 질문을 하는 거구나 라고 알았고요. 두 번째는 지만, 는데, 은하 그러면 이 문법 항목 우리가 늘 쓰는 말이지만 선생님들께 지만 또 계속 나오잖아요. 지만, 는데, 은하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입에 딱 안 붙어요. 조급 선생님들께서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접속 조사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뭘 배운 거예요, 오늘? 대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만, 그런데, 그러나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A와 B가 다르다. 대립이라고 하는 건 A와 B가 다르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접속 조사로 3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선생님께서 오늘 굉장히 잘 지적해 주신 건 뭐냐면, 그렇지만과 그런데, 그러니까 지만과 는데의 경우에는 비격식적 상황에서 쓰지만, 으나, 그러나, 우리 그러나 같은 경우는 여기 예문도 보면 이런 거죠. 왜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소비자에게 기쁜 인상을 주고 있으나 사업이 어떻습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쓴다라는 상황, 격식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뉴스 기상 캐스터 아니면 직접 학생들이 발표하기에 상황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그게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쓰인다고 그러나의 의미의 은하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 대조의 의미를 잘 나타내 주셨다는 게 제가 정리한 1분 노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강의를 들으시건 간에 이걸 책을 딱 덮고 이걸 내가 1분 동안 설명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 이거는 대조고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비격식과 격식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언제나 무슨 수업을 들으시건 간에 저는 항상 1분 노트를 적거든요. 강의가 끝나면 이렇게 메모를 했다가 이건 이거구만.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안 돼요. 모든 수업, 모든 특강은 다 이런 식으로 1분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권순지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질문하실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권순지 선생님께는 여기까지만 인사드리고 좀 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짝짝짝 권태수 선생님 잘하셨어요. 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대가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구 사이다.